반갑습니다. 지난주일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영광국제마음훈련원에서, 제3 정전망고 훈련을 했습니다. 예. 그 주제는, 그러니까 이 새마음 새삼운동으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단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오늘은 그 중에 이제 그 일부를 좀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볼까, 심전 개발의 공부라는 걸 갖고 한번 공부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 세상에 못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는데, 이 세상에는 잘 살기 운동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 예전에 이제 하은주 시대라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고대 이제 4,000년, 3,000년 전에 정전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거든요. 정전법. 우물정자 정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9개로 이렇게 9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땅을 어떻게 되냐면 나라에서 이 백성들한테 나눠주고 항상 여러 사람이 이제 공동으로 농사를 짓는데 9으로 나눈 다음에 8은 이제 진 사람이 가져가고, 그죠? 공동으로 짓고 가운데 하나는 나라에서 세금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하니까 다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막 더 열심히 짓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가니까. 예? 자, 가지고 열심히 지니까 그러니까 나라도 좋고 자기도 좋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전부 나라 땅인데 전부 나눠주고 개인 소유가 없었는가 봐. 나눠주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정전법이라는 것이 이제 나라도 좋고 하는 그런 법이 있는데 그것이 쭉 내려오다 그 후에는 실시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됐대요.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도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개인 소유가 있으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됐는데 정전법이라는 게 있었다. 그러고 이제 유명한 잘 살기 운동이 하나가 이제 덴마크의 구른투피히 운동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이제 지난 훈련 때도 얘기했었는데 덴마크라는 나라하고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19세기 말경에 덴마크하고 전쟁을 했갖고 덴마크가 독일한테 졌어요. 져갖고 어떻게 되냐면 땅을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뺏기고 또 지면은 배상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배우니까 나라로 땅도 뺏기고 배상금도 물고 완전히 나라가 이제 절망에 빠져 있는 거죠.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이제 나라가 이제 완전히 의욕이 아무것도 없고 절망에 빠져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구른투피히라는 목사가 나와서 참회운동이라는 거를 땅을 사랑하자, 이웃을 사랑하자, 하느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어서 자꾸 교육을 시켜서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땅을 사랑하지 않는 건 우리 덴마크를 사랑하자. 덴마크 땅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자. 이렇게 갖고 세 가지 간단한 사랑 성경의 말씀을 옮겨갖고 운동을 벌였더니 쫙 퍼져갖고 덴마크가 오늘날의 어떤 세계 제일 잘 사는 국가로 가 있잖아요. 낙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가 한 10몇 년 전에 한번 우연히 덴마크를 가본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부유하게 잘 살아요. 아주 조그만 나라인데 아주 부유하게 잘 살고 여러 개 기술도 발전해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사람의 그 노력이 그렇게 국민으로 퍼져갖고 운동이라는 거 그렇게 확 퍼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보다 더 훌륭한 운동이 있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새마을 운동이다.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의 강함을 지내고 해방 후에 우리 농촌이 완전히 비폐해 있어. 가난에 착 들어 있고 물론 의욕이 없고 그냥 농사 짓고 겨울 되면 그냥 모여갖고 노름하고 술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이 농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발전 희망이 없었죠. 이게 처음으로 우리나라 공업은 이제 막 발전을 해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공업을 이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1970년대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준 새마을 연수원 원장이 나와서 이걸 한번 고쳐보자 해갖고 농촌 사람을 데려다가 전부 다 이제 해서 일단 길을 반듯하게 놓고 논을 전부 반듯반듯하게 하고 지붕을 개량하고 이제 그런 운동을 하는데 그거는 좀 나라에서 대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때 이제 노래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다. 얼른 일터로 나가자. 잘 살아보세. 우리 오민웅이 잘 부르잖아요. 그런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들은 어릴 때 그런 노래 불렀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새벽종이 울렸다. 빨리 일찍 일하러 나가자. 이렇게 해갖고 전부 동원되고 그때는 가뭄이 들면 막 엄청 가뭄이 들었어요. 물이 없잖아요. 요새같이 강을 막고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물이 없으니까. 그럼 중학생들 전부 나가서 이제 그 땅을 파고 그 물을 갖다 퍼서 논에다 퍼는 그런 거를 했어요. 중학생들이 가서 물 푸고 막, 엄청나게 어렵고 했어. 또 산에는 나무가 하나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그냥 빨간해요. 근데 나무가 둥둥둥 있는 전부 송충이가 그냥 꽉꽉 들어있어서 전부 송충이 잡으러 산에 송충이 잡으러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그때가 있었는데 김준 원장이 이게 한번 근면 부지런히 일하자. 자조 스스로 노력하자. 협동 서로 돕자. 이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 농촌이 진짜 이렇게 잘 살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요, 농촌에 가면 집도 다 좋고, 전부 자가용 있고요. 집도 참 좋아요. 좋고, 도시보다 더 잘 살아요. 그냥 자고가 농업도 무슨 비닐 농장도 하고 뭐도 하고 별걸 다 해갖고 잘 살게 돼 있다 이거죠. 지금 구별이 없어요.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 이게 우리나라 농촌을 보면 아주 이게 탁 번영해 있는 게 알 수가 이렇게 눈에 탁 들어오는 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거 뭐냐 새마음 운동이라는 걸 했다는 거예요. 새마음 잘 살기 운동. 이 새마음 운동이라는 거는 옛날에 부처님도 새마음 운동 개정해 우리 새마음 운동을 하셨고 공자님은 충효열로 새마음 운동을 하셨고 또는 예수님은 신망회로 새마음 운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최수원 선사는 성경신으로 새마음 운동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은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치사를 갖고 새마음 운동을 했다. 이거 새마음 운동이 말하면 이 성인들이 다 하는 운동이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거듭나게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새마음 운동이 뭐냐? 심전개발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심전개발. 마음밭을 개발하는 것이 새마음 운동이다. 우리의 대종사님 수양연구치사는 심전개발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심전개발이란 말이 나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잡초도 나고 곡식도 난다 이거죠. 그랬을 때 그걸 봐서 잡초는 뽑아지고 곡식은 길러서 농사를 짓는 게 그렇게 짓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밭도 심지라고도 하고 마음밭도 선한 마음도 나고 악한 마음도 난다 이거예요. 선한 마음도 나고 경계를 따라 악한 마음도 나고 또 이 마음을 다스리면 선한 마음도 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선한 마음이 나면 기르고 악한 마음이 나면 없애고 이게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죠. 심정 개발해야 한다. 마음밭을 그냥 둬서는 안 되고 마음밭을 농사 짓는 것 같이 개발해야 한다. 그래서 심전 개발이라고 한다. 심전 개발이라는 것, 마음밭 개발이라는 것은 옛날 성현들이 견성, 양성, 설성, 견성 이 세 가지로서 천직으로 담은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 마음밭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보면 물질 문명이 발전됨에 따라서 사람의 욕심이 치성해진다. 막 욕심이 치성해. 물질 문명이 바깥 문명 발전에 치성해지기 때문에 이 욕심을 한국까지 못하면 세상의 평화는 오지 않는다. 세상의 평화는 욕심을 한국까지 못하면 세상의 평화가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욕심을 한국받느냐? 심정개발이 공부가 아니면 욕심을 한국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상은 어떻게 됐어요? 반드시 심정개발을 이 세상이 원하게 됐다. 심정개발을 전문적으로 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다 환영을 하게 돼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디 대학들이나 직장 가려면 뭐를 봐요? 영어 시험, 토익 몇 점 이렇게 보잖아요. 토익 몇 점 이렇게 외국 가려면 토플을 몇 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거 안 하고 했는데 해야 되는데 미래 세상에는 어떻게 됐어요? 심정개발 점수를 갖고 사람 뽑을 때가 온다 이거. 정말로 그럴 것이냐? 우리 여기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퍼페를 본 사람은 우리 서하는 나중에 볼 때 이제 면접 볼 때 거기 적으면 돼요. 그래서 좌우간 면접 볼 때 여기서 이 새삼에서 공부한 거 하나 적어요. 근데 뭐를 적냐? 상탄거를 적어야 돼. 여기서 뭐냐면 이게 이력서를 낼 때는 제일 중요한 게 경력도 있는데 수상 경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수상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좌우간 무슨 과학상을 무슨 상을 타면 되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상이 뭘까요? 이름이 뭐라겠지? 예? 김신영. 무슨 상이 좋을까요? 새사훈련에서 강연상 받은 거. 강연상 1등 이렇게 적으면 이게 뭐냐? 그러면 나 이런 거 했다고 이제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 나 이런 거 했다고. 뭐 그런 게 있냐? 그래 이거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누구지? 안건이도 저기 MIT 이제 시험 뭘 하는데 야야 너 여기서 공부한 거 좀 적어라. 대사한테 공부한 거 적으라 했는데 적더니 진짜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거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취직할 때 있으면 여기 하나 적으라 이거죠. 저기도 원주에도 내년에 한 상 하나 받아요. 받아갖고 이게 좌우간 이력서 낼 때는 상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상을 하나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정개발을 해야 된다. 마음밭을 개발해야 되는데 미래 세상이 마음밭을 개발하지 않으면 욕심을 한국받을 수가 없고 욕심을 한국받으면 평화가 오죠. 가정사회, 국가세계 평화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심정개발한 사람은 이게 세상이 환영하게 된다. 이 대종사님 법문에 이런 게 있어요. 이제 어디를 가다가 뭘 잘못했어. 교통사고를 교통 위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 큰 잘못이 아니라 조그만 잘못을 딱 했어요. 근데 나는 심정개발 마음공부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봐준다 그래. 봐준다. 조그만 죄는 그냥 봐준다 그랬대요. 법문에 그렇게 있어요. 그런 세상이 온다. 대종사님 말씀이 틀림없이 올 것 같아요. 옛날에 타거서가 생기고 그런 게 세탁소도 생기고 밥은 바깥에서 사 먹고 옛날에 아주 100년 전 전혀 없었고요. 타가서 세탁소 식당 아무것도 없었는데 옷도 사 입고 근데 그런 거는 정말 다 생겨버렸어요. 생겨버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심정개발 공부를 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심정개발을 하려면 그거에 전문가가 돼야 돼요. 전문가. 어딘데 전문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환영을 받는 거예요. 저희들이 12년 전부터 원학습인성 교육을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가르칠 사람이 없으니까 이 학생 저 학생 자꾸 가르쳐 봤어요. 그때 몇 년을 하더니 이게 전문가가 돼버렸단 말이죠. 지금 며칠 있으면 며칠부터 한다요? 지도자 교육을? 18일이나 지금 30명이 지금 등록을 했어요. 교무님도 있고 있는데 강사가 누구냐면 이 학생들이 다 우리 애들이 강사를 전문가가 되니까 갖다 가르친단 말이죠. 그래갖고 이 새삼에서 가르친 이 과목을 자꾸 가르쳐보면 전문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전문가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인범이가요. 이제 우리 얘들은 이제
중고등학교는 잘 못 가르쳐요. 그래갖고 항상 유년 어린이 담당이에요. 어린이 담당이 중간에 가르치려면 뭐 말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냥 너는 어린이나 가르치라 했더니 맨날 지금 어린이를 한 5, 6년 가르쳤나? 예? 몰라. 이제 원남교당 그렇게 자고 어린이 담당에 맨날 하더니 요번에 가보니까요. 엄청 잘 가르치는 거예요. 막 노래 부르고 잘하잖아요. 그게 전문가가 됐어요. 거기다 승마까지 해갖고요. 이제 앞으로 청소년, 어린이 담당 아주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좌우간이 힘전 개발의 전문가가 돼야 되는데 전문가는 전공 과목이 있는 거예요. 전공 과목. 뭐가 있을까요? 우리 심전 개발의 전공 과목은 수양, 연구, 취사. 이 세 과목이에요. 수양, 연구, 취사가 전문 과목이에요. 전문 과목. 이게 사회도 할 수도 있는데 수양, 연구, 취사가 전문 과목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전문으로 노력해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 이거죠. 정신수양에도 사리연구에도 분야가 1000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을 집안에서 여러 가지 12의 집안일을 다스리는 법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뭐 학문하는 공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주의 대소유무의 이치를 하는 것도 있고 뭐 정치하는 것도 있고 1000만 가지 그 사리연구가 있는 거예요. 사리연구가. 그 자관 그거 우리는 그 근본이 되는 사리연구를 하게 되고 정신수양에도 1000만 가지가 있는 거예요. 1000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작업지에 1000만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전문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실습시키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실습시키기 위해서 일상수행요법을 줬다.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갖고 생활 속에서 이 전문 과목을 실습해보는 거예요. 실습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뭐를 했냐면 일상수행요법 1, 2, 3조를 전공을 해야 돼요. 전문을 해야 돼요. 전문을 할 줄 안다 이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으로 자성의 정을 태우자. 이 말 한마디에 과거에 1000만 가지 경전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0만 가지 이치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상담도 할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상담도 할 수 있고.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다. 이게 우리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는 원래 요란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 원래부터 요란하지 않은 자리가 있다. 그 자리를 알아서 이 세상에 1000만 경계를 당할 때 요란하지 않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요란하지. 경계에 끌리지 않고 요란하지 않은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어떤 1000만 소녀 경계를 당하더라도 요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요란하지 않은 마음 자리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착이 없는 자리가 있다. 집착이 없는 자리가 있어요. 착이 없는 자리. 1000만 경계를 대할 때 착 없이 살아가자는 거예요. 착 없이 어디 끌리지 말고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하나 이렇게 책을 읽잖아요. 책을 이게 무슨 소리인지 마음이 별로 가지 않아요. 요거를 읽으려고 그러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딴 데로 딱 가버려요. 그렇죠? 요거에다 집중을 안 하고 이게 뭔가 생각을 안 하고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니까 이게 도대체 눈은 글을 보는데 마음은 딴 데로 간다 이거죠. 누가 그래요? 민수연이 그러죠. 아니 뭐 대마음 대담운동 뭐 논문 들어가니까 대마음 대담운동은 어디고 거기는 마음이 안 가고 마음은 눈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로 가겠어요. 그럼 이게 논문 이렇게 있잖아요. 딴 데 착이 붙은 거예요. 착이. 마음 끌리는 거예요. 여기로 안 가고. 그러니까 이것들 할 때 여기에 집중을 해갖고 딴 데 안 끌리면 그냥 이게 알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할 때 여기 집중을 하지 않고 마음이 딴 데로 끌리기 때문에 몰라지는 거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마음속에는 착 없는 자리가 있다. 그래도 그 착 없는 자리를 가지고 어디에 집중해서 집착하지 않으면 뭐든지 이게 떨어지게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리 연구도 이 공부를 해요. 착 없는 자리가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어둡지 않은 자리가 있다. 어리석지 않은 마음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물을 대할 때 어리석지 않은 그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요? 사물을 대할 때 어느 것이 옳은 것인가, 어느 것이 그런 것인가 하고 사리 연구를 쫙 하다 보면
사물의 이치를 갖다 꿰뚫어 보는 눈을 갖기 때문에 자리 연구를 해서 그 어둡지 않은 그 마음자리를 쓰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경계를 당해서 요란해지고 어리석어지고 클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를 당할지라도 어떻게 요란해지지 않고 어리석어지지 않고 클러지지 않느냐, 이것이 일상성 1, 2, 3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요란해지지 않을까요? 요란해지지 않는 방법. 경계를 당해 요란해지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해야 돼? 응? 서화는 어떻게 하면 마음이 경계를 끌리지 않을까요? 응? 우리 응? 김신영 어떻게 이제 여기 왔으니까 여기 오면 내가 자꾸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이 경계에 끌리지 않고 요란해지지 않을까? 응?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와, 이 잘하네. 멈춰. 어떻게? 경계를 만나면 일단 멈춰야 된다. 일단 멈춰. 뭐를 멈출까요? 튀어나오려고 하는 그럼 여기 오면 자꾸 물었니? 한 개 맞죠? 그 다음, 뭐를 멈추냐? 마음 작용을 멈춘다, 이거예요. 마음 작용을 멈추는데 어떻게 멈출까요? 마음 작용을 어떻게 멈출까요? 미국 갔다 왔다, 안 갔다 왔다? 미국에 한번 갔다 왔다, 안 갔다 왔죠? 미국 사람 운전해보면 아는데. 멈출 때는 어떻게 멈춰요? 100% 멈춰요. 예, 멈추는 듯 하는 게 아니라 100% 이걸 뭐라 그래요? 풀스톱을 한다. 풀스톱. 100% 멈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운전을 안 하고 그냥 내 차 타고 가면, 그럼 운전해보자고 올라타요. 인스펙터가 옆에 딱 같이 앉아서, 그러면 한번 시내 가보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출 자리에 안 멈추면 딱 떨어져요. 그 자리에서 딱 떨어지면 이제 그만 끝이요. 내려가시오. 가서, 이거 뭐지? 선이 있어요. 선이 있으면 그 자리에 딱 멈춰야 되는데 거기 그냥 쑥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운전은 멈출 자리에 100% 그 자리에 딱 멈춘다. 요거를 했대요. 우리 경계를 만났으면 어떻게 돼요? 경계를 만나면 어떻게 돼? 마음 작용을 일단 딱 멈춰요. 딱 멈춘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멈춘다는 건 뭐예요? 옳다고도 말고 그렇다고도 말고, 내가 잘했다고도 말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데 같은 강연을 했어요. 남한테 말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잘했나 못했나 뭐 실수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거를 멈추란 말이에요. 멈춰서 어떻게 돼요? 잘했다고도 말고 잘못했다고도 말고 둘 다 놓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풀스톱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하다가 실수를 한번 할 수가 있어요. 말 실수를 할 수 있고 할 수가 있대요. 그렇게 되면 내가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마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그때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잘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할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않고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번만 반성을 해. 반성은 한 번만. 내가 잘못했구나. 한 번 반성하고 그 다음에는 잘했다, 잘못했다, 멈추라 이거예요. 이 멈추는 연습이 가장 어렵단 말이에요. 엄청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다 멈췄냐 하면, 제가 이제, 7년 전이에요. 응? 우리 어머니가 86세인가 7세인가 되셨어. 시골에서 그냥 병도 없이 건강하게 살으셔. 근데 동생이 전화가 딱 온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그러냐 하다가, 딱 멈췄대요. 딱 멈췄대요. 뭐요? 뭘 멈췄냐? 마음 자기를 멈추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생각을 않는 거예요. 돌아가셨다, 안 돌아가셨다. 그 생각을 딱 그 자리에 멈추고, 알았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 있으면 안 되니까, 그 어머니 모시고 고대병원으로 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차를 몰고 고대에서 그걸로 병원으로 간 거죠. 가서 몰고, 왜냐면 내가 그 시골로 내려가려면 일이 복잡해지잖아요.
우리 아는 사람이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갖고, 그러니까, 딱 오시고, 그다음부터는 생각이 뭐예요? 절대 돌아가셨다는 생각 한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생각,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자기 일만, 이렇게 해버려요. 그랬더니, 지금까지도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는 생각 없어. 옛날에 그냥 살아 계셔. 살아 계실 때 그 감정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걸 멈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울 때는 부모가 돌아가시거나 뭐 누구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했을 때 그때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통하는 건 심지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 그냥 겉멋머리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심지란 마음 바탕이 통하는데 이거 언제 통하냐? 누가 돌아가시면 딱 통하는 거예요. 그죠? 큰 사업이 실패를 하면 통하는 거죠. 뭐 학교에 떨어지면 통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무슨 암이 걸리면 통하잖아요. 그럴 때 딱 멈추라 이거예요. 멈춰갖고 그냥 암이 걸렸어도 걸린 바도 없고 그냥 딱 그대로 멈춰 있으면 그 다음 그 평정한 그 마음을 갖고 그 다음에 일을 처리하면 아무리 어려운 일도 안 될 것 같은 것도 된다 이 소리예요. 그런 이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한번 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써먹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우리 강대현 언제 한번 써먹어 봤어요? 멈추는 거를 크게 동하는 자리가 없어요? 그거 작은 경우는 좀 많아서 그냥 운동 가기 싫다거나 그거 염불하기 귀찮다 할 때 그런 것 정도는 있었는데 염불하기 귀찮다가 조그만 거죠. 심지까지 동할 건 없어요. 네, 맞아요. 그런 동하제 그럼 지금은 훈련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그렇게 크게 동하는 건 없었습니다. 아직까지. 네. 중요한 거는 조그만 데 멈추는 연습을 하다 보면 큰 데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조그만 거 연습을 해요, 자꾸. 그건 별 것도 없어요. 염불하기 싫다는 거 안 멈춰도 큰 사고 안 나요. 그렇고 괜찮아요. 근데 그거를 자꾸 멈추다 보면 큰 일을 당해 딱 멈추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큰 일을 당해서 멈춰야 그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격이 탁 나타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해봐라 이거예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어릴 때부터 이 멈추는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멈추는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막상에 이제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배는 12척밖에 없고 저기는 막 150, 130 몇 척이 막 벌떼같이 이렇게 쳐들어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자리에서 안 멈췄으면 어떻게, 마음을 안 멈췄으면 동에 들 거 아니에요. 겁부터 먹었으면 진 거예요. 겁부터 딱 부동했기 때문에 이게 승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러냐? 이순신 장군이 그날 갑자기 부동했을까요? 아니요. 어릴 때부터 부동하는 연습을 했다. 이거 어릴 때부터 부동하는 연습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한 구상한 전술을 그대로 다 썼단 말이죠. 그대로 썼다. 그러니까 그때는 구상한 전술이 뭐예요? 외구는 이거 정보가 들어왔어요. 150, 130 몇 척이 이렇게 온다. 다 정보가 다 들어와요. 우리는 12척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돼? 구상 전술이 뭘까요? 구상한 전술이. 어떻게 저걸 이기겠냐? 구상 전술이 뭐예요? 무슨 전술을 썼을까요? 이 강창환 씨가 들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무슨 전술을 썼을까요? 전략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겨볼 때, 아무 택 없이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잘 생각이 안 난. 간단해요. 죽기로 하면 살고 살기로 자관 가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전술이 딴 거 없어요. 그냥 싸우다 죽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는데 나를 따서 자관 끝까지 싸우다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무서워 도망은 안 가겠다 이렇게 전술이 그거밖에 없어요. 싸우다 죽는다. 근데 싸울 때는 그냥 열심히 막 작전 있는 거 다 돼. 죽는다 하고 한 거예요. 내가 나라를 죽는다 그러고 이제 싸웠다 이거예요. 그러고 이제 전부 신하들한테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자. 사즉 죽기로 하면 살고 살기로 하면 죽는다 하고 딱 하자고
딱 전부 다 훈련을 시켰어요. 훈련시키고 딱 이제 뭐 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딱 있는데, 저 적군이 오니까, 야, 너 앞으로 나가 전쟁, 싸워. 그렇게, 나가. 그랬더니, 안 나가는 거예요, 부하들이. 너 전진 싸워.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무서워도 못 나가겠어요. 저 배가 막 이렇게 많은데 혼자 나가려니까 무섭잖아요. 죽기로 해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너 나가버리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순신 장군이 자기가 나간 거예요. 딱 앞으로 나가서 그냥 막 죽든 막 싸우니까 부하들이 장군님 죽게 생겼네. 같이 나가서 싸운 거잖아요. 그게 죽기로 했더니 그 정신으로 그냥 막 밀고 나간 거잖아요. 이게 부동심이고 수양력이래요. 수양력은 이때 이렇게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라를 그때 이순신 장군의 수양력이 없었으면 그 수양력이 별게 아니고 멈추는 게 별게 아니고 부동하는 게 범죄 아닌데 그때 그게 없었으면 우리 민족은 없었어요. 여러분도 여기 없었어요. 뭐 어떻게 그냥 일본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 됐을 거예요.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이거 참으로 이 심정개발이라는 건 무서운 것이란 말이에요. 무서운 것이라.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그냥 부동하는 힘만 갖고 이겼을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사고력,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연구. 이순신 장군의 연구는 뭐냐면 제1번 정보전이에요. 정보전. 어떻게 정보부대를 막 수십 척을 내보내요. 내보내서 적군이 지금 어디가 오는 그림같이 알고 있어요. 그림같이 적군이 지금 몇째 어디서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 1번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배의 성질을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 배는 튼튼해요. 아주 나무가 튼튼하고 일본 배는 물렁물렁해요. 일본은 나라가 그래서요. 나무가 물렁물렁해. 그래서 부딪히면요. 일본 배가 부서지지 우리나라는 안 부서지게 돼요. 배가 좁고 이렇게 흔들리게 돼 있고 우리나라는 넓고 판옥선이라 그래요. 이게 됐기 때문에 가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면 일본 배가 넘어지고 우리나라 괜찮게 돼 있어요. 이런 배의 성질이라든지 일본 내 뭐라든지 이게 있어요. 또 뭐냐면 우리나라는 활을 쏴요. 그죠? 일본 사람은 총을 쏴요. 근데 총이 이길 것 같죠? 활은 멀리 가요. 총은 조금 몇 개 안 가요. 그러니까 저기서 가까이 오기 전에 활을 쏘고 절대 가까이 못 오게요. 우리는 대포를 쏘는데 멀리 가고 거기는 가까이 와요. 가까이 오면 안 되잖아요. 멀리 해놓고 이런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그래갖고 좌우간 가까이 오기 전에 활을 쏜단 말이죠. 활을 해다 전 불을 달아가 불로 공격을 하니까 전부 배에다가 나무 배에다 불이 갖다 꽂히니까 다 타버리잖아요. 이런 엄밀한 작전과 사고력과 그 다음에 집중력과 주의력과 이걸 가지고 전쟁에 이길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갔을 때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이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데 이 사막의 공부가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의 공부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거를 단련하자 이거예요. 단련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련을 해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를 해봤어요. 이게 이제 코로나가 걸려가고 3년 반 동안 이걸 온라인으로만 하고요. 저 훈련을 한번 모이질 않았어요. 근데 이게 모여야 되는데 이게 사람들이 한번 안 나가게 움직이질 않으려 그래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사람을 모을 것이냐 이렇게 이제 이게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한 달 전부터 이제 전화를 한번 해봐 이렇게 했더니 하나도 움직일 생각 없더니 이제 그거 왜 가냐 이거 보면 좋은데 왜 가냐 안 움직여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럼 조금 이따 또 한번 전화해봐요. 그러면 왜 가냐 하다가 또 한번 해보면 조금 가볼까 이렇게 생각이 흔들리기 시작해. 마음이 흔들해요. 그러면 이제 또 한번 해보면 또 흔들 하다가 막 이게 묘한 게요. 훈련이 마지막 한 되면은요. 이상하게 많이 흔들리는 우리 그동안 경험을 많이 해봤거든. 몇 번을 흔들으면 이게 흔들린다. 이게 원주인은 몇 번을 전화하면 저희가 올 것이다. 우리가 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거 안 간다. 내가 왜 거길 왜 가냐. 몇 번 했더니 막판에 가니까 막 모이셔서 어디서 막 서태장 평전 물른 사람도 막 오고
사람 기운이 막 모이기 시작하면 막 신문법도 보고 막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리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랬더니 이거 한 150명은 못 맞아 야 성공을 하는 거지 반. 이 사리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여기 알아요, 그냥 성질을 알아요. 처음에 막 30명도 안 모이는 게 30명도 안 모이고 막 고생을 하다가 이제 또 해보고 막 이렇게 하다가 보니 이제 40명, 50명, 60명 하다가 이게 뭐 60명 넘었네, 70명, 80명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는 이 사고력, 주의력, 집중력으로 된다. 이 전문 공부를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참 병든 세상을 치료하고 다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되라 이거예요. 전문가가 되라. 그래서 우리가 심전 개발을 통해서 뭐라겠어요? 안으로 자기를 뭐하고? 안으로 자기를 뭐하라겠어요? 응? 안으로 자기를, 대종교에 뭐라겠어요? 안으로 자기를 어떻게 해서? 응? 안으로 자기를 뭐 해서? 응? 뭘까요? 안으로 자기를 뭐 해? 그렇죠. 안으로 자기를 반성해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내 마음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요? 나를 반성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반성을 해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어떻게 반성을 해요? 학교 다닐 때 그냥 게으름 부리고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게으름 부린 걸 반성을 해야죠. 반성을 해서 병든 마음을 치료하고. 그럼 세상 병은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밖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이 세상 병을 치료하는 밖으로는 어떻게? 뭐라 하겠지? 밖으로 이 세상을 관찰하란 말이에요. 관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찰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산종사께서 건국론을 할 때 대국관찰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을 관찰하라 이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관찰하라 이거예요. 관찰하라. 관찰해서 어떻게 해요?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거예요. 병든 세상은 대국을 관찰하는 것이고 자기 마음병은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안으로 돌이켜보는 거예요. 세상은 관찰하는 거고 관찰해보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참 이 세상에서 통일되지하고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여기 베트남도 통일했어요. 어떻게 자꾸 전쟁을 해서 통일했어. 우리나라는 자꾸 통일이 안 되고 지금 6.25가 일어난 지가 몇 년일까요? 73년. 내 나이가 똑같은 내가 6.25 때 태어났어. 73년 됐어요. 이게 통일이 안 됐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일할 것이냐. 이게 이제 최대 과제잖아요. 그러면 세상을 관찰한단 말이에요. 세상을 관찰하고 사람의 심리를 관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서 이것을 갖다가 통일할 것이냐. 이순신 장군이 전쟁 이긴 거 똑같이 어려운 과제라 이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자산상사님이 한날 통일을 해야죠. 그래도 나하고는 통일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맨날 생각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한 달 전에 갔더니요. 나를 보고 막 1시간 동안 통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나도 통일을 해봐야겠다. 원불교 대공장도 해봐야겠는데 통일도 좀 해봐야겠다. 지금 내가 생각을 해갖고, 하나 더 집어있어요. UR도 있죠. 또 새삼운동도 있죠. 또 원불교 대공장도 있죠. 여기 통일이 하나 더 붙었어요. 통일도 한번 해봐야겠다. 해갖고, 내가 통일할 건 참, 요새 연구를 하고 있다니까. 어떻게 하면 김정은의 마음을 돌릴 것이냐. 이 시국을 내가 관찰하고 있다니까. 통일을 해갖고, 이제, 어떻게, 이제, 자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세상을 관찰해야 된다. 대국을 관찰해야 어떻게 돼요? 사리연구는 관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리연구는 이리로는 관찰에서 시작돼요. 대소인물을 관찰해 시작하는 거니까, 우리가 열심히 멈추고 관찰하고 실천하는 이 수양연구 취사 상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 마음 공부의 전문가, 세상 병을 치료하는 의왕이 되고 전문가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예.